자, 179번을 보고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음 조약과 관련된 서술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른 거 그렇습니다. 자, 2조를 보시면 조선 상민이 중국에 있어 이미 연안 지방에서 소유한 일체 재산, 범죄 등 사건은 피고 원고와 어떤 국민을 막론하고 모두 중국 지방관으로 하여 법문을 접수하여 심판하고 아울러 조선 상무위원회에서 통제하여 자, 비치하게 한다. 중국의 어떤 특권을 인정하고 있죠. 그죠? 예. 자, 그 다음에요. 4조. 조선 상민으로서 베이징에 주재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의례 교육을 준호하고 또 중국 상민은 조선에 요게 핵심이죠. 입국하여 양화진 한성에서 좌매 행사하는 것을 준호하며 허락한다는 얘기입니다. 내지 통상권이에요. 각색 물화를 집합하여 내지에 발입하고 점포에 진열 판매하는 것을 불허한다. 그죠?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근데요. 좌매 행사하는 것을 준호하고요. 조선에 입국한대요. 서울까지 진출한 거죠. 자, 다시요. 요 179번에 자, 2조 4조를 보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에 관련된 겁니다. 청상인의 내지 허용권. 특권이죠. 그죠? 내륙 진출권을 허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청상인의 특권 내륙 진출권을 허용했고 이후에 전개 과정 어떻게 됐다고? 외국 상인의 내륙 진출을 허용할 수밖에 없었던. 그죠? 그 내용이다 라고 기억하시고요. 맞는 내용을 이제 뭐합니까? 찾아가시면 돼요. 그죠? 자, 포기 기억 살펴봅니다. 기억부터 봅니다. 청상인들이 한성 진출로 한성 상인들이 큰 타격을 받았다. 그죠? 내용이 있죠. 자, 그러니까 기억 내지 내륙 진출 허용됐고요. 니은 청은 조선을 경제적으로 예속시키려 막대한 자금을 차관. 자, 이러한 예속화 정책에 차관을 제공했던 청이 아니고 누굽니까? 일본이죠. 그것도 1900년대 이후부터 그죠? 본격적으로 뭐합니까? 차관 제공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청이 조선에 수출한 물품 가운데 자국산 제품이 외국산 제품보다 많아지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요 내용 보시면요. 청이 조선에 수출하는 물품 가운데 자국산 제품이 외국산 제품보다 많아지는 계기가 되었다. 자, 요 내용. 청나라는 아직 그렇게 공산품 관련된 내용에서 발달된 나라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요 내용 사실관계 틀렸고요. 자, 리얼 조선에 대한 청국의 정책 입지가 강화된과 동시에 자, 요게 중요한데요. 이모군란 이후에 정치적 우위권을 바탕으로 해서 경제적 침탈,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 리얼 이 시대 요 당시의 사실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리얼. 자,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에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자, 2번이 답입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요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정리하는데요. 중요한 코드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계속 강조합니다. 그 밑에 한눈에 쏙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크게 어떻게 정리하시냐? 자, 거기에 거류지 무역. 그죠? 거류지 무역이에요. 그건 바로 뭐냐면 개항기를 얘기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요.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네? 청과 일본의 경제적 침탈, 경쟁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종지부가 청일전쟁이에요. 그래서 일본이 승리합니다. 일본의 독점. 자, 그 중에서 개항장 거류지 제한 있었을 때와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 체결됐을 때 내륙 통상권이 허용됐을 때 그 시기의 침탈 내용, 우리 상인들의 저항에 관련된 내용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죠? 구분하고 내용도 정리하셔야만 됩니다. 한눈에 쏙 한 3번 정도 시기를 구분하면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80번을 보시고요. 자, 밑줄 친 이들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을 보기에서 골라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 핵심적 내용이 나왔습니다. 지금 해상공국을 설치하면 특별히 임금께서 이들을 가엾게 보시고 보호하는 것이니 자, 해상공국은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이들이 그냥 보부상이에요. 그죠? 보부상입니다. 이 보부상은요 처음에 출발부터 어용상이었고요. 자기 스스로 이제 보부상단을 수식합니다. 근데 개항기 이후에 좀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국가가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특별한 혜택을 줬어요. 그죠? 자, 그 감사하고 축하함이 과연 어떠하려 더욱 2만 냥의 돈을 내려주시면서 좌상과 우상의 반씩 나누어 팔도의 경비에 쓰도록 하여 임금의 은혜와 혜택을 고르게 받도록 하셨다. 우리 상민은 오직 임금의 뜻을 우러러 받들어 6천냥을 좌우 상대청에 주고 나머지 1만 4천냥은 각 도별로 나눠서 이를 미천으로 삼고 이자를 늘려 좌우 상대로 하여금 이들을 어려움에서 건져 구하는 자금으로 삼았다. 보부상단이 힘들어지고요. 그걸 국가 차원에서 이제 보호하는 특혜를 준 거예요. 그게 해상공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자, 해상공국. 그러면 이들이 누굽니까? 보부상이에요. 보부상 관련된 내용을 뽑아내시면 되겠죠.
그죠? 자, 들어갑니다. 기억 보세요. 자, 사발통문이란 독특한 연락 방법을 사용했다. 자, 요 내용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들이 이제 사발통문을 사용해요. 사발통문하면 여러분이 이제 나오는 게 어떤 거냐면 동학 농민운동에 관련된 내용으로요. 그죠? 사발통문이 나오는데요. 자, 그 내용하고도 요 사발통문이 먼저 사용된 게 바로 보부상이었다. 이들의 연락에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기억 보부상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 보세요. 일제강점 이후 더욱 강력한 조직과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다. 일제강점 이후 이때부터 힘들어졌고요. 이게 근대 회사로 이제 발전하지 못하고 결국 힘들어져요. 그죠? 그러니까 쇠퇴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디귿. 이들 중에서 대다수는 상업 자본을 축적하여 상회사 여기까지 발전하지 못합니다. 그죠? 자, 리을 보면 두 개의 별도 조직을 갖췄으나 해상 공고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로 통합되었다. 그죠? 예, 그래서 요거 보부상단의 조직 개편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리을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미음, 개항 이전에도 정부의 승인으로 신분을 보장받아서 상황을 때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용상인이에요. 관어상인이라는 뜻이고요. 자, 요거 관어상인, 어용상인이다. 그죠? 예, 그래서 요것도 역시 보부상단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기억, 리을, 미음. 그래서 보부상 자체에 관련된 내용. 답은 2번인데요. 요 문제보다 훨씬 중요한 게 여러분이요. 그 보부상에 관련된 내용. 특히 이 보부상이 이러한 혜택을 받다 보니까 국가의 어떤 관권의 입김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독립협회라는 단체가 등장했을 때 고종은요, 이 보부상단을 이용해서 황국협회라는 단체를 만듭니다. 독립협회를 지지하거나 도와주는 단체가 아니었어요. 그 독립협회를 방해하고 해방 놓는 그러한 단체였고요. 결국 이러한 황국협회, 보부상단을 중심으로 한 황국협회를 이용해서 독립협회를 해산시키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요 내용 같이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해서 180번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자, 181번을 보시고요. 자, 181번. 밑줄근 우리 당이 주장한 개헌에 속하지 않는 것. 자, 우리는 돈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지금 빈손으로 돌아가면 집권 4대당이 나를 비판하며 궁지에 몰아넣을 것이다. 아마 이 시기가 조선에 돈이 부족하게 되고요. 집권 4대당은 당호전 발행을 주장했을 거고,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 당은 일본의 차관 도입을 시도했을 겁니다. 실패한 내용이네요. 그죠? 차관 도입 실패. 어쨌든 우리 당이, 이 우리 당은 그러면 그 당시에 누굽니까? 바로 급진 개화당이었을 거예요. 그죠? 이러한 일본의 차관 도입을 시도하다 실패한 당, 급진 개당이었고요. 심한 타격을 받았으며 우리 개혁도 없어질 것이다. 그죠? 궁지에 몰린 거예요. 조선은 청의 영국이 속국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 당과 4대는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최후의 선택이 바로 정변이었겠죠. 그죠? 예, 이 정변을 뭐라고 부릅니까? 갑진정변. 다시요. 정리해보면 우리 당은 여기서 급진 개화당을 얘기해요. 이 상황은 일본 차관 도입 실패, 정치적 위기에 처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막다른 골목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884년 갑진정변. 그죠? 자, 그러면 그 우리 당, 급진개화당이 추진한 갑진정변의 개혁령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렇게 고르는 겁니다. 그죠? 자, 1. 각도의 환국을 영구히 폐지할 것, 개혁령이고요. 내시부 없애고 그중에서 재능이 있는 자를 등용할 것 되고요. 자, 3번. 장교를 교육하고 징병을 시작, 군제 기능. 징병제도 자체 주장을 한 적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3번이 바로 누굽니까? 급진개화당과 관련이 없죠. 4번. 재정은 모두 호조에서 재정의 일원화를 얘기합니다. 그죠? 호조에서 관할한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벌 폐지, 인민의 평등의 권리를 제정하고 능력에 따라 관리를 등용할 것. 신부제 폐지를 얘기합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요 181번이요. 급진개화당이 주장했던 갑진정변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갑진정변에 이들의 주장과 관련 없는 것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갑진정변 정리하셔야 될 내용이죠. 자, 우리가 181번을 통해 갑진정변에 관련된, 즉 급진개화당에 관련된 내용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갑진정변 사건 자체를 좀 필요한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갑진정변한 사건 1884년에 급진개화당 세력이 정변을 향합니다. 그렇죠? 물론 실패했어요. 3일 만에 끝났습니다. 그렇죠? 자, 여하튼요. 그 갑진정변의 두 충돌 세력 누굽니까? 그 당시에 친청 수구 4대 당이 있었고요. 이 세력과 친일
급진 개화당 간의 충돌이다. 자, 그 과정에서요, 배경을 보시면 청해 내정 간섭으로 기존에 이제 개화 정책이 후퇴하고 있었고요. 보다 이제 직접적 배경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조선의 재정 부족이에요. 그리고 이 친청수구 4대당은 당호전 발행을 주장했고요. 친일 급진 개화당은 뭐 했다고요? 그렇죠. 일본의 차관 도입 시도. 아까 181번의 본문 내용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렇죠? 실패해요. 근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자,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을 하지 않으면 그냥 앉은 자리에서 당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이들한테 계기가 마련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청푸전쟁입니다. 청푸전쟁은요, 청나라와 프랑스가 전쟁을 해요. 어디에서? 베트남, 안남전쟁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안남전쟁 과정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조선에 주둔해 있던 청의 일부가 빠집니다. 그죠? 일본과 세력 균형이 됐던 거고요. 일본이 그 과정에서 바로 급진 개화당한테 약속을 합니다. 지원 약속을 해요. 이걸 믿었던 게 화근이었죠. 자, 일본의 군사적 재정적 지원 약속. 만남전쟁 이후에 청군의 일부가 철수하니까 이 과정이 나타나고요. 근데 결국 우정 총국 낙성식을 기해서 어떻게 합니까? 축하했는데요. 그걸 계기로 해서 정변을 야기합니다. 그죠? 자, 정변 야기하고요. 자, 새 내각 발표하고 14개조 개혁 정강을 발표해요. 그죠? 그 과정이었는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청군의 개입으로 다시 어떻게 됩니까? 3일 만에 실패합니다. 김옥균 급진 개화파 이들은 이제 영사관을 통해서 일본 영사관을 통해서 그 다음에 관에 숨어서 사실 밀항을 통해서 일본에 뭐합니까? 망명을 하게 되고 결국엔요 김옥균이 일본에 있다가 부담을 느낀 그 과정에서요 청나라를 갖다가 암살당합니다. 그죠? 자, 요 내용 경과 과정이었고요. 주요 개혁안이다. 정치, 경제, 사회, 신정부 14개조 강령이 있습니다. 그죠? 그 내용이요. 대원군 승환 요구, 청에 대한 조공 허례 폐지, 내각 중심의 정치 실시. 자, 입헌 군주제다라고 하셔도 됩니다. 그죠? 입헌 군주제. 이걸 뭐라고 하면 최초의 국민 국가 건설 주장.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죠? 자, 하지만 공화정 아니고 입헌 군주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지조법 개혁 호조로 제정에 일어나 해상공국 폐지 이런 거. 자, 문벌 폐지 위로부터의 신부제 폐지입니다. 그렇죠? 자, 요 내용 주요 개혁안이었습니다. 자, 갑신정변의 의의를 보시면 자, 근대적 국민 국가 건설을 주장한 최초의 정치 개혁이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입헌 군주제. 그죠? 입헌 군주제. 자, 요 영향 이후에 가부개혁과 독립협회 활동, 애국 계몽 운동으로 계승됩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요. 하지만 결정적 한계 있죠. 민중의 지지 없는 위로부터 개혁에 불과하다. 이 당시 민중들은요, 이 급진 개화당 세력을 친일파, 그죠? 나라를 팔아먹는 친일 매국노다라고 봅니다. 그죠? 자, 따라서 민중의 지지가 없었어요. 또 외세 의존적이었다. 그리고 우리한테 정말 필요한 뭐죠? 군사나 토지제도 개혁에 대해서 소홀했다라는 그러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갑진정변요. 자, 이러한 경과 주요 내용이 있지만 더 중요한 건요. 갑신정변 이후에 이모군란하고 구분하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자, 무슨 조약이요? 한성조약. 무슨 조약이요? 텐진조약. 아울러 뭐 한다고요? 구분하시는, 묶어서 정리해 놓으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갑신정변 간략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자, 182번을 전부 다 보시고요. 182번 다음 자료의 밑줄근 작년의 거사 결과로 체결된 조약의 내용을 보기에서 골라라. 작년의 거사를 우리가 알아내야 되겠네요. 그죠? 작년의 거사는 세상에서 혹은 너무 급격하다 논하는 자 있으나 폐하는 극이 성찰하소서. 폐하께서 긴밀히 신에게 말씀하셔 민씨일족을 제거할 계획을 꾸미시고 신도 또한 감읍하여 성전한 바 있나이다. 신이 생각하건대 지금 이와 같은 관료를 제거하지 못할 때는 폐하로 하여금 만국의 군주라는 천추안을 면하기 어려우므로 곧 국기를 위하여 신명을 던져 작년의 거사를 일으켰거늘 지금 도리어 신을 역적이라 하면 무슨 까닭이옵니까?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동경매일신문에 작년의 거사 이런 얘기를 했던 민씨일족을 제거하려고 했던 그죠? 그게 바로 뭐냐면 갑신정변에 관련된 내용이겠죠. 자, 그러면 갑신정변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이 갑신정변에 관련된 조약 내용이다. 그럼 어떤 겁니까? 한성조약, 그다음 뭐죠? 텐진조약. 갑신정변에 관련된 조약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성조약이 있고요. 그럼 뭐가 있다고요? 텐진조약이 있습니다.
자, 한성조약은 조선과 일본이 체결한 거고요. 텐진조약은 청과 일본이 체결한 조약입니다. 그죠? 예, 그 내용에 관련된 갑신정변 결과에 관련됩니다. 자, 찾아보겠습니다. 기어 일본은 체국대우를 인정받았다. 자, 일본의 체국대우 강화도 조약이 없어요. 그죠? 예, 그런데 1880년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 체결되고요. 예, 그 다음에 조일 통상 장정이 1883년에 체결됩니다. 그 내용에서 체국 대우를 인정받습니다. 자, 이전이고 요 갑신정변과 관련이 없어요. 그죠? 예. 그래서 기억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니은 조선은 일본 공사원의 신축 비용을 부담했다. 그죠? 한성조약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 들어가고요. 야, 디귿. 일본은 공사관 경비 구실로 군대를 주둔했다. 예, 구분합니다. 이모군란 때 제물포 조약이 체결돼요. 그때 내용이죠. 관련 없고요. 자, 그 다음에 리을. 청과 일본은 조선에 대한 파병권을 동등하게 획득했다. 바로 뭡니까? 텐진조약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예, 그죠? 자, 그래서 한성조약에 관련된 내용, 텐진조약에 관련된 내용. 자, 그래서 니은, 리을. 이렇게 해서 갑신정변의 결과, 한성조약, 텐진조약에 관련된 내용을 구분하신 거예요. 니은, 리을. 답 뭐겠습니까? 자,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갑신정변의 결과에 관련된 조약 내용까지 살펴봤고요. 그 밑에 한눈에 속 텐진조약과 한성조약에 관련된 내용 아울러요. 이모군란의 제물포조약의 내용까지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83번이요. 자, 다음 글의 밑줄친 영국 군인들이 이 섬에 주둔하고 있었던 시기에 국제 정세로 적절한 것. 영국 군인들이 우리나라 섬을 주둔했다. 언제입니까? 거문도 불법 점령 사건입니다. 그죠? 자, 1885년부터 87년까지요. 그죠? 자, 불법 점령하게 돼요. 거문도 불법 점령 사건이다. 그죠? 거문도 사건.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 시기에 정세로 적절한 것. 이모군란과 갑신정변을 거치게 된다. 그죠? 청의 군대 도움을 받아요. 그러면서 청나라가 점점 내정 간섭이 심해지죠. 조선 입장에선 사실은요, 그 청이 도와준 건 도와준 거고, 너무 간섭이 심하니까 견제하고 싶었죠. 미국과 접촉하지만 실패한다. 소극적으로 나서요. 그러니까 자, 러시아와 굉장히 친밀한 관계, 그 과정에서 조럼 일약 뭐 이런 것들이 체결되려고 하다가 이제 발각되기도 했어요. 자, 그런 내용이 전개됐던 때입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그런 과정, 조선과 러시아의 접근 과정을 지켜보고 있던 영국이 어떻게 합니까? 그죠? 러시아를 견제한다는 목적하에 남하를 저지한다. 그죠? 거문도를 불법 점령해요. 물론 불법이에요. 우리가 허락을 받은 거 아니니까. 그죠? 자, 그 시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섬의 목장에서 목동 노릇을 했던 92세 김윤사몽을 찾아뵌 것은 1960년 일이다. 옹은 어린 목동 시절에 외웠던 영어 몇 마디를 잊지 않고 있었다. 또 구렛나룻이 무성한 목장 담당 수병으로부터 요요요이로 시작하는 소모는 요들숭도 배웠다면서 불러주기도 했다. 영국 군인들은 내외가 깍듯하여 섬 부녀자를 만나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외면하고 서 있었으며 동네 샘에서 물 한 바가지 퍼마시고는 마신 바가지 수만큼 동전을 놓고 갔다 한다. 자, 요 섬이 뭐겠습니까? 거문도예요. 그죠? 영국과 관련됐고요. 자, 그 시기는 1885년부터 87년. 그죠? 예, 갖고 정리합니다. 기억 보세요. 영국은 한국에 대한 일본의 지배권을 인정했다. 그죠? 자, 이건 언제냐면 2차 영일동맹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죠? 영일동맹. 자, 요게, 일제 국군 피탈 과정에서요. 2차 영일동맹, 러일전쟁, 예, 발발하고요. 그죠? 예, 그리고 나서, 영국과 일본의 동맹관계를 해요. 인도는 영국 거, 조선은 일본 거. 그죠? 예, 그렇게 합의됐던 얘기입니다. 그죠? 1905년에 관련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하고는 맞지 않죠. 자, 그래서 얘 들어가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조선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었다. 자, 뭐라고요? 조러 밀약 체결, 베베르라는 사람이고요. 예, 그런 과정이 있었다. 그러니까 영국이 견제하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디귿이요. 영국과 러시아의 국제적 대립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자, 영국과 러시아의 국제적 대립. 그죠? 자, 요것도 우리나라에서 충돌하게 된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리을이요. 프랑스, 러시아, 독일이 러프독 3등 일본 세력 확장에 제동을 걸었다. 이건 뭡니까? 삼국 간섭이에요. 청일전쟁 이후의 삼국. 1894년에 동학농민운동, 청일전쟁이 야기됐고요. 그 이후에 청일전쟁이 끝난 다음에 시모노세키 조약을 통해서 일본이 막단 이권을 가져가자 어떻게 됐다고요? 삼국 간섭 들어오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시기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해도 안 되죠. 그래서 답이 뭡니까? 니은, 디귿. 그죠? 자, 그래서 3번이 답이겠네요. 이 당시 상황 영국과 관련된 내용. 그죠? 예, 니은, 디귿. 3번이 예, 답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요. 검문도 사건, 영국과 관련된 내용을 예, 좀 살펴봤는데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 갑신정변 이후에 우리나라를 둘러싼 예, 주변, 그 정세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죠? 요 내용, 그 밑에 한눈에 쏙에 관련된 내용에서요. 갑신정변 이후에 둘러싼 내용, 가장 대표인 게 검문도 사건, 한반도 중립화론의 대두. 그죠? 예, 이런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해 놓으셔야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183번을 통해서 예, 대표적인 갑신정변 이후에 이제 검문도 사건에 관련된 영국의 불법 점령 검문도 사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꼭 정리하고 갈 내용이요. 갑신정변기, 그죠? 1884년 이 갑신정변을 전후해서 우리나라를 둘러싼 주변 정세에 관련된 변화 과정 아주 중요합니다. 그죠? 자, 보시면요. 갑신정변의 결과, 예, 한성조약, 텐진조약 이미 정리했고요. 자, 그 과정에서 청의 내정 간섭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첫 번째 정리하실 내용, 조러 비밀협약 추진. 그죠? 예, 하지만 청의 방해로 실패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좀 더 세부적으로 이제 살펴보셔야 되는 게 청의 예, 청나라의 주관으로 이제 파견했던 외교 고문들이 있어요. 독일인이었던 멜렌드로프, 그죠? 그 다음에 이후에 데니. 근데 이들이 이 당시 가장 공통적으로 얘기했던 게 바로 뭐냐면 조선과 러시아의 이 비밀 협약을 예, 적극적으로 이제 추진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 관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원하게 되고, 예, 그 다음에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고요. 그죠? 자, 그런 내용 같이 기억해 놓으시면 좋고요. 그 과정에서 러시아와 조선이 굉장히 친해지니까 영국이, 그죠? 러시아를 견제할 목적으로 검문도 불법 점령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죠? 예, 굉장히 중요하고요. 청나라의 중재로 일단 처수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요 과정에서 한반도 중립화론이 됐대요. 그죠? 자, 우리나라 와 있던 독일인이었던 부들러. 이 의도는 조금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독일인이었던 부들러가 그러면 한국을 생각해서 영세 중립화론을 주장했을까? 그 당시 아마 독일이 뜯어먹을 뭔가를 남겨놓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여하튼 독일인이었던 부들러가 청일의 충돌을 막기 위해 한반도의 영세 중립화를 조선 정부에 건의를 한다. 그죠? 영세 중립화론의 대도 1885년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또 육일준이라는 사람이 또 뭐 한다고요? 영세 중립화를 예, 구성하게 된다. 일종의 찬성이죠. 지지했죠. 자, 이런 일들이 발생했던 게 바로 갑신 정변기의 예, 국내 정세고요. 아울러 우리 교재 안에 자, 이런 일들, 충돌 과정에서 발생했던 주변 국가,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장소, 그죠? 예, 그런 것들 같이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지도를 이용한 문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184번을 보시고요. 자, 다음과 같은 국제 정세에 대한 대응 방안이 나왔을 무렵의 역사적 사실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우리나라가 아시아의 중립국이 되는 것은 러시아를 막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며 또 아시아의 대국들이 서로 균형을 이룬 정략도 될 것이다. 오직 중립 한 가지만이 진실로 우리나라를 지키는 방책이지만 이를 우리가 먼저 제청할 수 없으니 중국이 이를 맡아 처리해 주도록 청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자, 이거 뭡니까? 6.1준의 중립화론입니다. 그죠? 중립화 주장. 자, 그러면요. 요 내용에 관련된 언제입니까? 갑신정변 이후 검문도 사건이 발생하고 그 당시에 이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역사적 사실 예, 골라갑니다. 그죠? 자, 1번. 일본의 침략에 반대하는 항일의병. 항일의병이 최초로 나타난 건 을사정미죠. 그죠? 자, 을미 언제입니까? 1895년. 예. 을사 1905년, 정미 1907년입니다. 자, 요거 언제요? 1885년. 그러니까 시기 맞지 않습니다. 그죠? 자, 1번. 예, 안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청해 조선 내정에 대한 간섭은 점차 약화돼서요, 강화돼서? 강화되죠. 이모군란 때 시작해서, 예, 그 다음에 갑신병이 또 한 번 도와줬더니 더 강화됩니다. 그래서 약화되었다. 사실관계 틀리고요. 그 다음에 3번. 영국은 러시아를 견제하려고 검은돌 불법 점령했다. 이 시기죠. 그죠? 1885년부터 87년. 그래서요, 얘가 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보세요. 러시아와 일본은 북위 39도선을 기준으로 한반도를 분할하려 했다. 이거요, 러일전쟁, 예. 전에, 그죠?
요 얘기가 나와요. 그죠? 러시아와 일본, 북이 39도선을 기준으로 해서, 자, 분할 점령하려고 했던, 예, 그런 내용. 그게요. 자, 러일 간의 직접적 충돌이 있었던 1900년대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 시기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5번.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서 거중 조정을 추진했다. 자,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예. 미국은요. 자기네 조약 내용에서 뭔가 거중 조정, 우리 편을 들어주고 그 문제가 발생할 때 예, 도와주고 예, 조정해주고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지키지 않습니다. 그죠? 예, 이런 내용 없어요. 한 적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 내용에서 시기상으로 골라내는 문제 몇 번입니까? 3번입니다. 자, 갑신정변 이후에 우리나라를 둘러싼 국제적 역학관계에 따른 사건. 예, 다시 한번 정리하셔야만 됩니다. 자, 185번을 전부 다 보시고요. 자, 185번. 특정한 어떤 인물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렇죠? 인물에 관련된 내용인데, 자, 자료 제시 자체가 지도를 줬어요. 일본도 갔다가 귀국했고, 그 다음에 미국도 가고요. 그러니까 일본도 가고, 미국도 간. 그죠? 이런 특징을 예, 가진 사람들이죠. 그죠? 예, 그런데, 이런 분들에 관련된 내용은 한두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 푸실 때요. 지도에 집중하시지 말고요. 선지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선지 1, 2, 3, 4, 5 이렇게 보시고요. 걔네들을 비교해서 특정한 한 인물을 뽑아내실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자, 그러면 갑니다. 지도는 19세기 후반 어느 인물의 활동 경로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 인물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자, 보세요. 1번. 수신사 일행의 통역으로 활약했다. 수신사 일본에 간 거죠. 맞겠네요. 그죠? 자, 2번이요. 보빙사로 파견된 미국 대통령. 자, 보빙사 미국도 갔다 왔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 독립신문의 경영을 맡아 일간지를 발행했다. 아, 이거 뭐 잘 모르겠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 서유견문을 저술할 서양 근대 문명 소개했다. 아, 6일준이구나. 그죠? 서유견문. 그죠? 자, 수신사도 갔다 왔고, 보빙사, 서유견문 일치하네요. 자, 그 다음에 5번. 국민을 선비로 만들자는 취지로 흥사단을 예, 창설했다. 흥사단에 관여했습니다. 6일준. 그죠? 자, 그러면 결국 뭡니까? 3번이 답인데요. 독립신문에 참여를 해요. 근데 경영을 맡지는 않습니다. 그죠? 예, 경영을 맡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6일준이라는 분, 예, 한성신문에도, 한성순보죠. 한성순보와도 관련이 있고요. 독립신문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독립신문에 참가하는데 참여를 하는데 경영은 맡지 않는다. 그 경영을 했던 대표적 인물은 윤초 선생입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해서 6일준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러한 특정한 인물에 관련된 내용을 뭐 한 사람씩 다 정리할 수는 없잖아요. 나올 때마다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한눈에 쏙 6일준 연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86번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예, 186번 보시고요. 다음은 어느 인물에 대한 신문 기록이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 물음을 보니까 작년 1894년 줬고요. 고부등지에서 민중을 크게 모은 것은 무슨 까닭이냐? 고부등지. 고부밀란을 얘기하겠죠. 그죠? 답변을 보니까 고부군수, 가렴주구의 백성들이 억울하게 여겨 의거하였다. 자, 요 첫 번째는 바로 고부밀란을 얘기합니다. 고부밀란이죠. 동학농민운동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일기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돼요. 자, 일기. 해산한 뒤에는 무슨 일로 다시 봉기했는가? 자, 안핵사 이용태가 봉기에 가담한 이들 찾아낸 보복하여 해쳤기 때문이다. 다시 일어났다. 자, 이거요. 반봉건 테마고, 이거요. 1차 봉기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1차 봉기고요. 이거는 2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자, 시기상으로. 자, 그 다음에요. 그런데 7월에 또다시 난을 일으킨 것은 무슨 이유인가?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1차 봉기 이후에 여기서 생략된 부분이 전주화약기가 나타납니다. 그죠? 예, 전주화약. 요거를 이제 우리는 3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거하고 연결되는데요. 7월에 또다시 난을 일으킨 것. 그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요 내용. 그러면 얘가 해당되는 부분이 뭐냐? 2차 봉기입니다. 2차 봉기예요. 그죠? 자, 2차 봉기. 얘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4기. 자,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했어요. 2차 봉기의 원인. 그죠? 자, 다시요. 동학농민운동에서 2차 봉기의 원인 얘기했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충군 애국의 마음으로 일어나 그 책임을 묻고자 함이었다. 2차 봉기의 원인은 뭡니까? 일본군이 경복궁을 포위하고 우리 왕을 겁박해요. 그죠? 개혁하라고. 그죠? 자, 그 내용.
그럼 찾아보시면 돼요. 자, 어떤 겁니까? 바로 5번이겠죠. 일본이 개화를 구시로 군대를 이끌고 왕궁을 점령했다. 경복궁 점령 이후에 우리를 겁박했다. 그래서 내려갔다. 그래서 2차 범위인데요. 아주 중요한 동학농민운동이고요. 그 시기에 관련된 내용, 1차, 2차의 원인 분석, 비교입니다. 그죠? 순서 기억하고 내용 확인하시고요. 1차, 2차 동학농민운동 정말 중요하죠? 자, 그러면 하나씩 가겠습니다. 강제로 조약을 체결하여 외교권을 박탈했다. 이건 뭡니까? 을사조약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죠? 을사조약. 동학농민운동과 거리가 좀 있죠. 1905년이니까. 그죠? 궁궐에 난입하여 국무를 세우고 임금을 핍박했다. 을미사변입니다. 을미사변, 1895년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요. 다량의 곡물이 이 외국으로 유출되어 농민들이 피폐해졌다. 자, 이거 뭡니까? 무제한 쌀 유출이고요. 이거에 관련된 내용에서 최초의 저항이 발생합니다. 그게 방공령이에요. 그죠? 1889년에 방공령. 그 다음에요. 각 부처의 일본인 고문관을 배치하여 내정에 간섭했다라고 얘기했을 때, 고문 파견. 자, 이건 뭡니까? 1차 한일협약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죠? 외교 고문으로 왔던 게 스티븐슨, 재정 고문으로 왔던 메가타. 자, 그렇게 해서 1차 한일협약이다. 이것도 1905년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동학농민운동에 관련된 얘기. 바로 뭡니까? 5번이 답이겠죠. 자, 이 문제 자체는 쉬운데, 동학농민운동을 정리하실 때, 동학농민운동 자체 사건 하나로 정리하시지 말고, 꼭 순서. 그죠? 1차, 2차, 1차, 2차 구분하시고요. 자, 보다 디테일하게는 1기, 2기, 3기, 4기로 구분하셔서 정리하시라는 거. 그죠? 거기에 관련된 원인 결과, 그죠? 전개 과정. 다시 한번 정리하셔야만 됩니다. 자, 우리가 186번을 통해서요. 동학농민운동에 관련된 내용을 사실관계를 확인해 봤어요. 그죠? 자, 그때 동학농민운동의 전개 과정. 크게 4기. 그렇게 나눈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동학농민운동의 전개 과정을 하나씩 사실관계 확인합니다. 자, 첫 번째 동학농민운동의 시기를 구분할 때 고부 농민봉기, 고부 밀란기가 있어요. 이거를 우린 1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자, 1기 갑니다. 원인, 고부군수 누구요? 조병갑, 가렴주구, 탐악이었죠. 만석보, 그죠? 자, 쓸데없는 저수지 축조에서 물값을 받아요. 그죠? 자, 그 과정에서 기억하세요? 사발통문. 이 사발통문으로 봉기를 계획했고요. 전봉준을 중심으로 한 고부 농민군들이 고부 관할을 뭐합니까? 습격해요. 그죠? 습격했어요. 그러니까 조사단이 파견되겠죠. 중앙에서. 그게 누굽니까? 안핵사 이용태라는 사람이 파견하는데요. 그 모든 책임을 동학 농민군한테 지려고 합니다. 자, 그 과정에서 다시 봉기합니다. 다시요. 자, 그래서 얘가 원인이 돼서 뭐가 나타난다고요? 2차, 자, 1차 농민 봉기가 나타나요. 그죠? 자, 1차 봉기는요. 원인이 그래서 뭡니까? 반봉건적 테마를 갖습니다. 방봉건이고요. 하나 더 정리하면, 자, 요 1차 동학농민운동에 참여했던 건 전라도 일대 동학교도등의 남접 중심이었다는 거. 그죠? 반봉건 남접. 이거 1차 동학농민운동의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게 가장 대표적인 지도자 전봉준, 손화중, 김계남이었고요. 그 다음에 전개 과정입니다. 그렇죠? 백산에서 직결합니다. 4대 강령과 경문을 발표했고요. 자, 그 다음에 황토연 전투. 황토연 전투에서 자, 어떻게 되면 지방군을 격파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황룡촌 전투에서요. 이게 장성 전투인데, 이 장성 전투에서 자, 서울 중앙군을 격파해요. 그리고 뭐합니까? 전주성을 무혈 점령해 버립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자, 이후에 어떻게 되면 요 1차 동학농민운동이 이제 그래서 크게 보면 2기 이렇게 가고요. 자, 전주를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주 화약기가 나타나요. 이게 3기인데요. 이 전주 화약, 정부가 청해 원병을 요청했고요. 그리고 나서 일본군까지 이제 파견이 되죠. 자, 이러한 조치에 농민군이 불안해집니다. 자, 그러면서 전주 화약, 즉 정부와 휴전협정을 체결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요구사항을 얘기해요. 패정개혁안 10이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집강수라는 기관, 동학농민군의 전라도 일대에 자치기관을 설치하는데요. 그게 집강수가 설치됩니다. 이 시기를 뭐라고요? 전주 화약기. 자, 그런데요. 퇴각해야 되는 청과 일본 군대가 물러나진 않아요. 이 일본 군대가 물러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동학농민군이 어떻게 되고요? 재차 봉기합니다. 요걸 사기라고 얘기하고요. 자, 그러면 일본군 경복궁 점령, 그 다음에 뭐합니까? 이에 따라서 동학농민군이 다시 봉기합니다. 이걸 그래서 반외세고요. 그 다음에 이 특징은요. 1차 봉기 때 남접뿐만 아니고 종교적 색채가 좀 강했던 북접까지도 동학교도의 조직입니다. 북접까지 참여를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 동학농민군이 남북접 연합군이 논산에서 집결을 합니다. 그죠? 논산에서 집결을 해서 자, 어디요? 한양으로 진격하는 과정에서 공주군치에서요. 일본군과 뭐합니까? 격전을 벌여요. 그죠? 하지만 패배합니다. 자, 그 이후에 전봉준이 체포되고 어떻게든가 처형당해요. 결국 동학농민운동은 실패로 끝납니다. 자, 지금 현재 동학농민운동의 전개 과정에 관련된 1기, 2기, 3기, 4기 크게는 1차와 2차. 자, 요 내용 사실관계 확인하시고요. 좀 더 디테일하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동학농민운동의 결과 이후에 이제 가보개혁, 청일전쟁을 야기시켰고요. 자, 그 다음에 동학농민운동, 이 운동의 우리나라 최초의 민중에 의한 뭐였다고요? 개혁, 운동이었다. 그죠?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하지만 그에 따른 한계가 있어요. 피지배층 위주, 다시 얘기해서 하층민 위주로 전개하다 보니까 구체적 개혁 방안을 제시하진 못하더라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래 것들의 한계가 있었죠. 자, 이렇게 해서 동학농민운동 정리하는데요. 특히 패정개혁안의 내용 중에서 그죠? 동학농민운동의 핵심적 사항, 이 운동을 전개했던 사람들의 계층의 성분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토지의 평균 분작을 주장합니다. 다시요. 토지를 나눠달라. 그렇죠? 자, 그 얘기를 직접 제안을 했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토지의 평균 분작 누구라고요? 동학농민운동이다 라고 기억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동학농민운동의 순서, 전개 과정의 순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